네, 그럼 코로나19 상황 관련 자세한 내용들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 내과 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459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며칠째 계속 400명대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 주말에는 보통 검사 건수가 줄면서 좀 소폭 감소하는 그런 양상을 보여왔는데 생각보다는 크게 감소를 하지 못한 것 같아요. 네. 계속 지금 400명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다 보니까 4차 대유행 이야기들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확산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난주에 비해서는 이번 주가 확실하게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네.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평일과 유사할 정도로 확산세가 나왔고 수도권의 이동량도 지금 6% 이상 증가를 한 상태고요. 학교도 개학을 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산발적으로 수도권에서 발생을 하고 있고 특히 선행 접촉자 감염이 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방에서는 방역의 어떤 이런 조금 사각지대인 외국인 근로자 중심의 사업장에서 집단 발생을 하고 있고 네. 또 접촉 감염에 의해서 이런 목욕탕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각종 생활 공간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방에서의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조금씩 확산을 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네. 해외 미국이나 이런 다른 나라에서도 변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지금 2차 대유행이 3차, 4차로 계속 번지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국내도 지금 단계 완화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개학도 하고 날씨도 따뜻해지고 이동량도 늘면서 다음 주는 더 확산세가 증가될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주요 감염 사례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서울대병원 응급중환자실 입원 환자가 입원 후 일주일이 지난 뒤에야 또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당초에는 이제 음성이었다가 다시 양성 판정을 받은 것인데 어떻게 된 사례입니까? 응급실에 5일날 입원을 할 때는 음성 판정을 받고 이제 입원을 했고요. 네네. 8일날 응급 중환자실에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응급실 안에 또 응급 중환자실이 따로 있는 거죠. 그런데 보호자분들은 면회를 일부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보호자가 확진자가 나오면서 다시 재검을 했더니 확진이 된 사례입니다. 네. 대부분 이런 경우는 의료진들은 마스크라든지 손위생을 철저히 하기 때문에 감염 사례가 적지만 그 가운데 입원에 같이 있는 이런 환자들 쪽에는 아마 감염 사례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병원 내 감염일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보호자가 확진이 됐기 때문에 네. 보호자에 의해서 감염이 됐을 수도 있지만 예. 병원 안에서 감염 사례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전체 접촉자들을 지금 검사를 하고 있고 네. 아직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지만 잠복기나 여러 가지를 고려하게 되면 앞으로도 검사를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비수도권 지역의 집단 감염 사례도 속속 네. 나오고 있는데 경남 진주의 이 사우나에서 확진자가 지금 13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게 지금 처음에는 여탕 위주로 나왔다가 또 계속 이제 남성 확진자 발생까지 많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이게 가족 간 N차 감염 확산고리를 통해서 남성으로까지 이어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본인이 몸이 약간 감기 증상처럼 근육통도 있고 뭔가 이런 증상을 코로나19 증상인데도 불구하고 매일 가셨던 거죠. 네. 그러니까 매일 가다 보니까 거기에 오셨던 분들이 계속 접촉을 했고 확산세가 많이 증가가 된 상태고 그 가운데서 거기 계시는 종사하시는 분들은 또 여탕이나 이런 곳을 같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감염이 되셨을 거고 그런 종사자들이 또 남성 그 손님들을 받으면서 또 접촉 감염이 됐을 확률이 높죠. 네. 그래서 남성 쪽에도 이제 확산이 되는 거고 이분이 하루를 간 게 아닌 여러 날을 갔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확산세가 증가가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글쎄요, 이 목욕탕에서의 감염 사례도 지금 계속 나오고 네. 있단 말입니다. 어떤 점들을 좀 유의를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목욕탕에는 마스크를 쓸 수 없죠. 특히 네. 탕 안에서는 거의 불가능하고 그렇지만 대부분은 이제 이게 탈의실에서 많이 감염이 될 거예요. 마스크를 쓰지 않고 대화를 하거나 네네. 우리가 이제 뭐 몸을 말리는 과정, 머리를 말리는 과정에서 드라이기도 쓰게 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비말이 더 날아갈 수도 있고 또 목욕탕 자체가 환기가 잘 안 되는 곳이고 또 환풍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시설에서 그 어떤 바이러스가 밀착이 돼 있다가 같이 감염이 될 수도 있고 네네. 테이블이나 드라이기 같은 걸 공용으로 쓰기 때문에 감염 사례도 높을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또 경기 용인의 요양원에서도 지금 계속 확진자가 늘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 해당 요양원에서는 백신 또 우선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백신 접종을 일단 중단을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겁니까? 65세 미만에서만 종사자 입소자를 접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요양원의 대부분 65세 이상이 훨씬 많으세요. 그렇다면 입소자들은 대부분 접종을 안 했을 거기 때문에 입소자가 더 많이 나왔고요. 예. 접종을 한 종사자 중에도 100% 접종을 하지 않았을 거고 우리가 이 1회 접종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할 경우에는 지금 채 2주가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항체 형성이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확산세가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잠복기를 고려해서 2주 동안은 접종을 중지를 하고요. 그 가운데에서 확산이 더 되지 않고 안 나온다면 2주 후부터 저는 접종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정부가 내일 코로나19 백신 2분기 접종 계획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다음 달부터 시작될 백신 접종은 일반인들 접종이 시작이 되고요. 65살 이상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부터 하는 방안이 지금 유력하게 검토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적절하다라고 보고 계십니까? 65세 이상의 이제 일반인들 중심으로 접종을 하게 되면 네. 아무래도 취약계층의 사망률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백신 접종과 같은 그런 경로로 아마 접종을 하실 것 같고요. 65세 이상은 850만 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1분기, 2분기, 3분기, 그러니까 상반기 동안 아마 접종을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거는 백신 수급이 될 거고요. 어느 정도 백신 수급이 되냐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 같고 정부 입장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12주 간격으로 늘리게 되면 1분기에 우리가 지금 1회 접종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 2회 접종을 조금 미루고 2회 접종할 분을 땡겨서 조금 1회 접종을 서두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지난해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계획과 유사하다라고 볼 수 네, 있는 맞습니다. 겁니까? 네네. 네, 그렇군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2분기 접종 대상도 지금 좀 더 늘었습니다. 장애인이나 그리고 복지시설 입소자, 종사자 그리고 항공 승무원 등 이제 지금 이런 분들에게 먼저 접종을 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분기별 우선 접종 대상자를 선정해 나가는데 우리가 어떤 점들을 잘 고려를 해야 될까요? 우선적으로는 감염이 됐을 때 사망을 할 수 있는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네. 장애시설, 복지시설에 계신 분들을 우선권을 주는 거고요. 또 이제 이런 그 감염자들과 접촉을 많이 할 수 있는 약국이나 일반 의료기관, 한방병원에 계신 의료진들을 접촉을 하게 되고 네네. 또 보건교사라든지 이런 분들은 또 아무래도 그 증상이 있는 학생들을 만나기 때문에 우선 접종권을 주는 것 같습니다. 또 해외로 가게 되면 우리가 요사이는 백신 접종을 하지 않게 되면 일부 제한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승무원들을 접종을 하게 되고 만일에 백신의 여유가 생긴다면 해외처럼 일반 교사 쪽에도 조금 접종을 이르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전반적인 코로나19 접종 상황, 지금 접종자 수의 증가세 이런 것들은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세요? 접종이 지금 1분기, 2분기에 지금 사실은 좀 많이 돼야 되는데 네. 1분기는 주로 요양시설에 계신 분들하고 이제 일반 상급병원 의료진들이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 1%가 조금 넘은 상황이고요. 앞으로 이제 백신 수급 상태에 따라서 어느 정도로 이게 진척이 될지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백신 접종을 하는데 네. 이 코로나19의 특징이 대부분 80%는 경증이나 무증상입니다. 취약계층의 사망률이 가장 중요한데 무증상 감염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예. 그런데 백신 접종을 했을 때 나는 증상이 없지만 감염을 시킬 수가 있는데 그것이 지금 최근 좀 자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수요일 날 그 이스라엘 데이터를 가지고 파이자에서 발표를 한 게 있습니다. 기존의 파이자 백신은 예방률이 95% 정도로 나왔는데 그러니까 현실 생활이 리얼 데이터라고 그러죠. 그래서 직접 자료를 보고한 것은 97%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방률은 97%고 무증상 감염 차단율이 94%. 대단히 놀라운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마스크 벗고 나오는 그런 장면이 나올 수 있는 거죠. 네. 백신을 맞으신 분들은. 그런데 백신 종류에 따라서는 조금 차이가 상당히 있고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도 조금 더 효과적이고 그 무증상 감염을 막을 수 있는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아까 요양원 같은 경우에도 백신 접종을 했지만 무증상 감염을 차단하지 못한다면은 지역사회 감염 자체는 계속 퍼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조금 무증상 감염 막는율이 상당히 약합니다. 네네. 지금 알려진 보고는 1회 접종을 하면 16%, 2회 접종이 끝나면 22% 정도로 지금
아직 검토가 되지 않은 자료지만 란셋이라는 국제학술지에 지금 발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정부 측에서는 조금 더 백신에 대해서 수급도 신경을 써주시고 네. 조금 더 효과적인 백신을 많이 확보할 수 있으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 백신 접종 후에 당장은 뭐 발열 같은 증상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타이레놀 계열의 해열제를 구비해서 귀가하는 것이 좋다. 이런 제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또 브루펜 같은 계열의 약물은 또 적합하지 않다고 하고요. 이 부분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그 아데노바이러스라는 침팬지 감기 바이러스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유전자가 그 아데노바이러스 안에 있기 때문에 네. 아데노바이러스가 세포로 침투하는 역할을 해주죠. 그러다 보니까 이미 이제 과거에 연세가 있는 분들은 아데노바이러스에 노출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경험이 있어서 교차 반응에 의해서 조금 증상이 약하게 나타나는데 20대, 30대, 40대인 경우에는 일부에서는 아데노바이러스에 노출이 안 됐거나 또 젊기 때문에 면역 반응이 굉장히 활발하게 나타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열이 나시거나 근육통이 좀 심하게 나는 보고율이 상당히 있어서 네. 지금은 의료진들의 경험이죠. 일반인의 만일에 접종을 하게 되면 그런 증상이 있을 때 모두 응급실을 오시면 의료 체계가 문제가 올 수 있기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는 열이 날 수가 있으니까 타이레놀 계통을 가지고 접종 전에는 복용을 하시면 효과가 없고 네. 도리어 면역 반응에 문제가 올 수 있으니까 접종 후에 38도 이상의 고열이나 심한 근육통, 두통이 나실 때 복용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브루펜 계통의 계열은 우리가 복용을 하시게 되면 이 면역 반응을 좀 저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해열제 성분이 다른 네, 맞습니다. 겁니까? 그 작용 기전 자체가 브루펜 계통은 그 비스테로이드 계형의 그런 항염증 약물이어서 어떤 그 사이토카인,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을 억제를 하는 데 비해서 네. 아세토아미노 계통의 타이레놀은 그런 작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세토아미노 계통의 타이레놀을 복용을 권하고 있습니다. 예, 해열제를 드실 때도 좀 그 성분을 잘 네. 꼼꼼하게 보시고 드셔야 되겠군요. 자, 그리고 이제 거리두기 얘기도 좀 해볼게요. 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의 거리두기 지금 단계를 2주간 더 연장하기로 네. 결정을 했는데 좀 예외 규정을 뒀습니다. 뭐 상견례라든지 영유아 동반 경우에는 8명까지 가능하게 이제 조금 더 예외 규정을 뒀는데 이게 또 좀 이제 5인 이상 금지의 그 방역 효과를 잘 유지할 수 있을지 좀 걱정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5인 이하 집합 금지는 이제 일반인 친구나 이제 이런 모임들은 자제를 해야지만 모르는 네. 사람끼리 때문에 아까 말한 무증상 감염이 많잖아요. 차단이 되지만 가족끼리 특히 아이들 6세 미만이라든지 가족끼리는 같이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미 노출이 돼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경우 일부 예외는 크게 문제는 되지 않겠지만 보면 수도권에 있던 분이 지방으로 내려가서 부모님을 만나서 평창 같은 경우에 많은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에 같이 살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최대한 자제를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저희가 사우나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만은 사우나와 찜질 시설 등 발안실 이용을 또 허용을 하게 했더라고요. 괜찮은 겁니까? 우리가 발안실에서는 이제 이게 습도가 높고 온도가 높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생존하기는 좀 어렵고 잘 떨어지긴 합니다. 그래서 거리두기를 하라고 되어 있지만 네네. 이게 덥기 때문에 호흡을 많이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가까이 있는 분이 감염자의 호흡에서 바이러스 나오는 것을 막 이렇게 받아들이게 된다면 감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떨어져야 되겠죠. 그렇죠. 네. 많이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지더라도 그것이 뭐 공기 중에 떠 있다가 100% 다 아래로 떨어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겠죠. 일부 네. 감염의 위험은 있어서 지금처럼 확산세가 증가되는 상태에서는 저는 위험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네. 조금 고려를 해볼 필요는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미국에서는 이제 인구의 10.5%가 백신 접종을 완료를 했고요. 아까 조금 전에 이제 이스라엘 이야기도 하셨습니다만은 일상생활을 하는 모습들이 이제 하나둘씩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접종 비율이 이제 막 시작 단계입니다만은 어느 정도 접종 비율이 좀 되면 우리가 일상생활을 좀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일상생활을 하는 거는 지금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접종한 사람끼리만 마스크를 안 쓰는 게 맞는 거고요. 네. 그리고 한 50% 정도 됐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일부에서 이제 식당 예약을 하고 있는 거고 미국 같은 경우는 아직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50%는 저는 넘어야 될 것 같고 또 아까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완전히 파이저 백신을 맞고 있기 때문에 무증상 감염 차단율이 94%가 됩니다. 그렇지만
국내는 여러 가지 백신 종류가 다양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러한 무증상 감염 차단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네. 우리가 감염이 될 때 최근 자말한 연구에 나온 결과를 보게 되면 35%는 그러니까 나중에 증상이 발현하지만 증상 발현 전에 감염을 시키고요. 24%는 완전히 무증상입니다. 그래서 거의 60% 가까이가 무증상 상태에서 감염을 시키기 때문에 얼마나 무증상을 차단하느냐가 저는 제일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백신을 무조건 맞았으니까 우리는 감염을 시키지도 않고 감염이 안 되는 게 네네. 아니고 예방률 차이도 백신에 분명히 있지만 저는 예방률 차이보다는 무증상 감염을 얼마나 차단할 수 있냐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효과적인 백신을 맞아야 된다고 일반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두 번째로는 백신을 맞더라도 일부는 분명히 감염을 시킬 수 있고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마스크를 벗는 것은 저는 전 국민 자체가 집단 면역이 형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연말 정도의 면역이 완전히 형성이 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무증상 감염을 저희가 특히 조심을 해야 네, 되겠고 맞습니다. 접종률이 높아진다 하더라도 긴장의 끈을 계속 놓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